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울트라 커패시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급속 충전이라든지 에너지 회생 시스템에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울트라 커패시터는 전기차의 이런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충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이런 상황이고요. 제동시에 발생되는 이 에너지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에너지 회생 시스템, 여기에서도 효율성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어떻다?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2차 전지라고 계속 그렇게 불리우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적으로 이 고출력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울트라 커패시터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이런 전력 공급을 더 안정성 있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다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너지를 응축시켰다가 보내주는 이러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다. 그러다 보니까 납축 전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 부분 울트라 커패시터로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울트라 커패시터보다 더 뛰어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전력 수요에 대응한 이 전력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순간적인 이런 정전을 대비한다라든지 전력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무조건 필수라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의 손실을 이제 최소화시켜주고 방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해결 솔루션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앞으로는 이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울트라 커패시터의 이 순간적인 고출력, 이런 부분들을 AI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이다.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로봇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도 결국에 AI의 끝은 뭐예요? 로봇이죠.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관련돼 가지고 울트라 커패시터는 이 산업용 로봇의 굉장히 빠른 작동이라든지 정밀 제어, 이럴 때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도 지금 울트라 커패시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정밀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 제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울트라 커패시터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뭐 항공 우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비상전력 시스템, 결국에는 에너지죠. 여기에 방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뭐가 있었냐? 바로 드론이죠.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전쟁 형태로 좀 진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고출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울트라 커패시터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해 나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현재 시점에 이 기술 개발 동향이라든지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울트라 커패시터의 에너지 밀도를 일단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이 밀도를 높여줘가지고 배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뭘 공개한다고요? 바로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이제는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울트라 커패시터의 적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래핀이라든지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이 전극 소재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울트라 커패시터의 성능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키는 자, 이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LS M&M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확대를 시키려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울트라 커패시터랑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기술 장점을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크게 눈여겨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충방전에 확실한 거는, 충방전이라든지 고출력에 뛰어난 건 울트라 커패시터죠. 그리고 밀도가 높은 거는 뭐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죠. 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나갔었을 때 굉장히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이런 주요 성장 산업, 핵심 주요 성장 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은 울트라 커패시터가 필수적인, 이제는 필수적인 역할을 점점점 더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 자, 이거는 결국에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울트라 커패시터 시장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도 말 그대로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몇 배의 매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주가 너무나도 저렴하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선두주자는 무조건 단언컨대 울트라 커패시터가 될 수밖에 없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시금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참고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4월 17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AI 데이터 센터 월드 2025, 자, 여기에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참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 월드는 정말 중요한 게 글로벌 IT 기업들, 빅테크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최신 데이터 센터 기술이라든지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대규모 이 AI 데이터 센터 이거에 발맞춰 가지고 신기술들을 대거 여기서 쏟아낼 예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억 달러를 현재 여기에다가 지출을 해가지고 800억 달러를 지출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서도 이 선두그룹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선점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말 불태우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장비,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순간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단언컨대 LS 머티리얼즈의 이 울트라 커패시터, 울트라 그리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던 게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전 세계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과 함께 무언가 발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들을 AI 데이터 센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해 왔었던 거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UPS죠, 무정전 전원 장치,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여기에도 무조건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가 필수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LS 머티리얼즈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같이 뭐 계약을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MOU를 성사시킨다라든지,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주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 주가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에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요동을 치잖아요. LS 머티리얼즈의 이 매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가에는 즉각적인 긍정 반응, 급등이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어때요? 이전과 대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정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라든지 각종 기사를 통해서 어때요? 앞으로의 이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진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울트라 커패시터의 이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울트라 커패시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야에 이제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본격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올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하이엠K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와 알루미늄, 초고강도 알루미늄 이거의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독점적으로 계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가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LS그룹의 기회와 위기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최근에 LS그룹의 이 실적과 성장, 그 다음에 주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자료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LS그룹의 지주사인 이 LS, 지금 2023년에 매출이 27조 원, 영업이익이 1조 700억, 자, 요 정도를 기록을 해서, 자, 전년 대비해서 12.5%, 19.4% 각각 성장을 했다. 특히나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LS M&M, LS 에코에너지 등, 자 주요 계열사가 동반 성장을 하면서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 기대치가 어때요? 훨씬 높은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LS 머티리얼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특히나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6개의 회사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LS 전선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 AI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사업도 덩달아서 같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초고압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륙간에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랬을 때 해저 케이블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양이 현재 어떻다?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LS 전선은 단연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센터 AI만 있으면 안 되죠. AI가 제대로 잘 구동이 되려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이 수혜주가 바로 LS 일렉트릭이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미국 지역에서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망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변압기라든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다가 LS M&M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현재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기차가 이 캐즘 구간에 돌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2차 전지 쪽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LS 그룹의 어마어마한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에서도 1조 8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새만금에다가 공장을 지금 추가적으로 짓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해외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미쳤습니다. 51.8%가 증가를 했어요. 특히나 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점유율 80%를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이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론은 뭐냐? LS그룹 전력 인프라 초고압 케이블 2차 전지 소재, 결국에는 이 AI와 이 전기차의 핵심 사업을 급성장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LS그룹이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적극적으로 IPO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LS 이링크 원래 작년에 상장이 됐어야 되는데 미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IPO가 추진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선 계열사인 에식스 솔루션즈, 자,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뭐 LS M&M, KUC 전기, LS EV 코리아 전부 다 지금 IPO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상장을 하느냐? 자, 결국에는 LS그룹 오너 3세인 이 구동휘 부사장, 이 경영 리더십이 현재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IPO 추진 과정에서의 이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S그룹의 이 리스크적인 부분, 두 가지 리스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한 부분. 자, 일부 계열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면서 중복 상장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 구자은 LS 회장이 얘기를 한 게 치명적이었죠. 주가에 정말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상법이 어떻게 됐어요? 상법이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상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통과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거부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거, LS전선이랑 지금 대한전선의 기술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이 특허 기술, 자, 이게 1조 원짜리입니다. 1조 원짜리 특허 기술이에요. 자, 최근에 LS전선이 승소했지만 이거는 15억의 배상금을 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해적 케이블 기술 유출 관련돼서 현재 압수수색이 현재 3번이나 들어갔다라는 거. 대한전선으로 이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반그룹에서 LS전선의 지분을 3% 미만으로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을 확보가 됐었을 때는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주가 상승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과연 한진칼 사태 아시죠? 자, 호반그룹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이
조원태랑 조현아가 싸우는 데 있어서 조현아 편을 들면서 강성부 펀드랑 같이 합동해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게 이 호반그룹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호반그룹이 다시 한번 LS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할 것 아니냐. 특히나 구씨 일가 같은 경우에는 세 가문이 현재 지분이 잘게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가 결코 적지 않다. 오히려 이게 다른 사모펀드와 그 다음에 구씨 가문 일가 중에 한 가문이랑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진칼만큼 고려아연만큼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LS 머티리얼즈 주가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대형 호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걸 완성하기 위한 이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지만 이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이 기술 분쟁, 자,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다, 주가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LS그룹은 이 AI 시대와 이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성장에 맞춰가지고 전력 인프라 신사업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기술 분쟁이라든지 IPO와 관련된 이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인캠처럼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금 보시면 방송 시작했었을 때 마이너스 1.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9%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엔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전해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이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이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제 엔캠이 주목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현지화에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거. 자, 요게 핵심이었었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엔캠이 주가가 5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AI 시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자, 그리고 이 전기차 시대, 그 다음에 이 로봇까지. 자, 전부 다 LS 머티리얼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나 어떤 거?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핵심이기 때문에. 울트라 커패시터를 개량한 울트라 그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될 리튬이온 커패시터, 리튬이온 배터리와 울트라 커패시터를 세계 최초로 혼합시켜서 성공시킨 리튬이온 커패시터, 이것도 올해 이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시장에 나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SOFC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다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로 가게 되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닐 수 있지만은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 AI와 맞물려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이 전력난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SOFC가 정말 크게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매할 때 참고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조건 50% 이상 주가 폭등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뭐냐? 바로 4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월드가 다음 달 4월
17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를 갖죠. 이때는 미국의 모든 빅테크들 전부 다 참가하는데 LS 머트리얼즈도 이때 참가를 하죠. 자, 어떤 걸로? 울트라 커패시터, 울트라 그리드. 자, 그리고 이때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발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전후로 해가지고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SOFC 관련 기술까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AI나 AI 데이터 센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결국에는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에 마지막은 로봇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들, 로봇으로 무조건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에도 결국에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LS 머트리얼즈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2의 캠처럼 미친듯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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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현재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서 무조건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LS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 자,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요거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꼭 한 번씩 꾹꾹 마음 담아서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